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꼭 가야 하는 해외 세미나예요. 젖도 안 뗀 손주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도 무릎 주사를 맞고 돌아온 사람이었고요. 그래도 며느리 앞에서 못한다는 말은 차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밤새 아이를 안고 걸었어요. 무릎은 붓고 손목은 저렸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오전 집에 두고 간 며느리 태블릿에서 알림 하나가 울렸습니다. 파란 바다 앞에서 술잔을 든 며느리가 웃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육아 탈출 성공, 이 맛에 사는 거지. 그 일이 있기 사흘 전 저녁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 처음 꺼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떡하죠? 며느리가 제 손을 잡은 건 저녁상을 치우던 중이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오래 울었거나 울 준비를 하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다음 주에 꼭 가야 하는 해외 세미나가 생겼어요. 저밖에 갈 사람이 없어서요. 안 가면 인사고과에 직접 영향이 있대요. 저는 손을 거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팠거든요. 그날도 오전에 병원을 다녀온 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아직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돼? 일주일이요. 짧게 말하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틈에 아들이 들어왔어요. 미리 알고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연주가 말했죠? 이번 세미나 진짜 중요한 거래요. 회사에서 차세대 팀장 교육이라고 안 가면 라인에서 빠진대요. 저는 아들을 봤다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둘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나는? 손주 이름을 꺼내자 며느리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아직 젖을 떼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외에는 믿을 수 있는 분이 없어서요. 저는 대답 대신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까부터 무릎 안쪽이 묵직하게 당기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말투 같았는데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괜찮아.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무릎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테이블을 짚어야 했어요. 아들이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아니야, 앉아. 저는 혼자 일어났습니다. 주방 쪽으로 걷는 척하며 잠깐 멈춰 섰어요. 며느리가 뒤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유 유축도 다 해놓을게요. 분유도 충분히 사다 놓고요. 미나가 요즘 좀 더 컸다고 밤에도 한 번밖에 안 울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밖에 안 운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젖먹이가 낯선 환경에서 엄마 없이 하룻밤을 버텼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미나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난 그 얼굴이요. 저는 다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언제 출발해? 모레요. 모레? 항공권이 이미 예약돼 있어요. 회사에서 잡아준 일정이라서요. 아들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엄마, 미나 데리고 올게요. 낮에는 도움이 쓸 수 있는지도 알아볼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본다는 거야? 아니면 확실히 써준다는 거야? 아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노력해볼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노력해보겠다는 말. 이미 안 된다는 뜻인 거 알면서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나가 생각나서가 아니라 미나를 맡기지 않으면 며느리가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자리에 누웠는데 무릎이 계속 아팠습니다. 이틀 뒤부터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앉고 달래고 밤을 새워야 한다는 게 이미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아이보다 제 무릎부터 걱정하고 있었어요. 미나가 온 건 저녁 6시였습니다. 며느리가 아기띠로 미나를 안고 한 손으로는 캐리어를 끌고 들어섰어요. 캐리어에 아이 짐이 가득했습니다. 분유, 유축한 모유, 기저귀, 물티슈, 내복, 체온계, 비상약. 다 정리해놨어요. 이 통이 오늘 밤 거고 냉장칸에 내일 것까지 넣어뒀어요. 저는 미나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는 엄마 냄새가 사라지자마자 입을 삐죽였어요. 며느리가 바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 공항 가야 해서요. 응, 가. 미나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도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며 같이 나갔어요. 미나가 울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0분 뒤였습니다. 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미나를 안고 등을 두드리면서요. 처음엔 3바퀴, 5바퀴, 나중엔 셀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언제부터 아팠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1시간쯤 됐을 때 아이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조심조심 요에 눕혔는데 등이 닿는 순간 다시 울음이 터졌어요. 저는 다시 안아들었습니다. 무릎 안쪽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는 느낌이 났어요. 부어오르는 거라는 건 바로 알았어요. 그래도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앉으면 아이가 더 울었거든요. 새벽 1시에 아들한테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미나가 계속 울어. 지금 어디야? 답이 온 건 30분 뒤였습니다. 회사인데 야근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좀 있으면 자겠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좀 있으면 자겠죠라는 말. 여기 있지 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새벽 2시에 연락했습니다. 미나가 잠을 잘 못 자네. 혹시 특별히 달래는 방법이 있어? 답장은 아침에 왔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죄송해요, 어머니. 미나가 원래 밤에 좀 예민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2번이나 읽었습니다. 원래 예민하다는 말을 미리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기운이 없었거든요. 미나는 그날 밤 4번을 깼습니다. 저는 4번 다 안아서 달랬어요. 3번째쯤 됐을 때 왼쪽 손목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금니를 깨물고 흔들었어요. 아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요 위에 눕히고 나서야 저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서는데 테이블이 필요했어요. 거울 앞을 지나쳤는데 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오후에 아들이 들렀습니다. 미나를 잠깐 안아주다가 저를 봤어요. 엄마, 많이 힘들어요? 괜찮아.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 저는 대답 대신 무릎에 찜질팩을 올리고 있던 수건을 걷었습니다. 무릎이 보였어요. 눈에 띄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멈췄어요. 이거 언제부터 그래요? 어제부터. 병원은요? 아이 두고 어딜 가. 아들이 미나를 다시 요 위에 눕히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낮에 도우미 구하는 거 알아봤는데 단기 구인이 쉽지가 않대요.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해보겠다던 말이 결국 그렇게 됐어요. 예상했던 결과인데도 입이 쓴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연주한테 연락은 돼? 잘 되죠? 왜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니야, 됐어. 아들이 1시간 있다 갔습니다. 미나를 목욕시켜주고 분유를 먹이고 가면서 편의점 도시락을 사다 놓고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밤은 또 저 혼자였어요. 아이가 잠든 새벽에 제 무릎은 더 크게 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마지막으로 온 메시지는 그날 밤이었어요. 어머니, 세미나 첫날 무사히 끝났어요. 미나 잘 있죠? 저는 답을 보냈습니다. 응, 잘 자고 있어.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고 불을 껐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세미나라는 게 보통 저녁에도 일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메시지를 보낼 여유가 있다는 게요. 저는 생각을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집안에 두고 간 며느리 태블릿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알림 소리가 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미나를 겨우 낮잠 재우고 소파에 앉아 무릎에 찜질팩을 올려놓던 참이었어요. 며느리가 두고 간 캐리어에서 알림 소리가 계속 났어요. 저는 처음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의 물건이니까요. 그런데 알림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그래서 캐리어를 열어보니 안쪽에 태블릿이 하나 있었어요. 자꾸 소리가 나기에 저도 모르게 화면을 눌러봤어요. 화면에 사진이 보였습니다. 공유 앨범 알림이었어요. 며느리 이름이 달린 계정에서 새 사진이 올라왔다는 표시였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화면만 봤어요. 사진 미리 보기가 알림창 안에 작게 떠 있었습니다. 파란 바다였어요. 모래사장이었고요. 사람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은 분명히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찜질팩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태블릿을 든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손이 가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알림창에 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잠금도 걸려 있지 않았어요. 사진을 눌렀습니다. 바닷가였어요. 하늘이 맑았고 야자수가 보였어요. 며느리가 친구로 보이는 여자 셋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언니들이랑 육아 탈출 성공. 이 맛에 사는 거지. 저는 화면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같은 문장이었어요. 미나가 요 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테이블을 탁자 위에 내려놨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생각보다 세게 놓은 거였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건 건 미나가 다시 깬 뒤였습니다. 분유를 먹이면서 한 손으로 눌렀어요. 신호가 3번 갔을 때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너 지금 연주 어디 있는지 알아? 세미나 중이겠죠. 왜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태블릿에 사진이 올라왔어. 무슨 사진이요? 바닷가 사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세미나 장소가 바다 근처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미나 입에서 젖병을 살짝 뺐습니다. 아이가 입을 오물거렸어요. 육아 탈출 성공이라고 써져 있던데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봐.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한테서 다시 연락이 온 건 2시간 뒤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 미나 기저귀를 갈고 트림을 시키고 다시 재웠어요. 무릎이 아픈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잊은 게 아니라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거였죠. 아들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엄마, 저 지금 연주한테 전화해봤는데요. 세미나가 맞긴 한데 일정이 사흘이래요. 사흘? 나머지 나흘은 자유일정이라고 친구들이랑 같이 간 거래요. 저는 미나 쪽을 봤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어요.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거야? 저도 몰랐어요, 엄마.
아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서운했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보다 진짜로 몰랐다는 게요. 나머지 일정은 언제 잡은 거래? 출발 전에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내렸습니다. 출발 전에 잡은 일정. 저한테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던 그날 이전에 이미 나머지 나흘을 계획해뒀던 거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미나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 손이 작았습니다. 주먹을 쥐고 자고 있었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요.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랑 지금 이 상황의 감정이 동시에 있다는 게요. 태블릿이 탁자 위에 있었어요.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연주한테 전화해봐. 아들이 멈췄습니다. 지금요? 지금. 아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잠깐 망설이는 게 보였어요. 통화 연결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3번 울렸습니다. 아들이 핸드폰을 귀에 대고 저를 한번 봤다가 시선을 내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미나는 아들 팔에 안겨 있었어요. 4번째 신호가 울리다가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 나야. 아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나 지금 좀 바쁜데. 며느리 목소리가 스피커로 새어나왔습니다. 배경 소리가 있었어요. 사람 웃음소리, 그릇소리, 식당이거나 카페인 것 같았어요. 세미나 저녁 일정치고는 가벼운 소리였습니다. 엄마 옆에 계셔. 할 말 있으시대. 아들이 핸드폰을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스피커로 얘기하자고 손짓했어요. 아들이 잠깐 망설이다가 스피커를 켰습니다. 연주야. 어머님? 네, 어머니.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보다 더 단단해진 목소리였어요. 경계하는 사람 목소리 같았습니다. 사진 봤어.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진이요? 태블릿에 올라온 거, 바닷가. 이번엔 침묵이 더 길었어요. 배경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 그거요? 세미나 끝나고 잠깐 근처 해변에 나간 거예요. 다들 가길래 같이 간 거고요. 저는 미나를 봤습니다. 아이가 아들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나으리 잠깐이야? 며느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미나가 사흘이고 나머지 나흘은 친구들이랑 계획한 거라고 들었어. 그게 어머님, 오랫동안 계획했던 여행이었어요. 세미나 일정이 거기랑 겹쳐서 같이 간 건데. 겹쳐서?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어요. 말리려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라, 나한테 손잡고 눈물 흘린 날 기억해? 꼭 가야 하는 세미나라고 했잖아. 어머니, 세미나는 진짜예요. 나머지 나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기다렸어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어요. 옆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근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저도 좀 쉬면 안 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애 낳고 나서 제대로 쉰 적이 없어요. 미나 100일이 훨씬 넘도록 저는 한 번도 혼자 잔 적도 없고요. 어머니한테도 손주인데 고작 일주일도 못 봐주세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연주야, 지금 그게... 오빠는 잠깐만. 며느리가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찜질팩도 없는 자리였어요. 그냥 손만 올렸습니다.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라는 말. 이해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들었어요. 아들이 핸드폰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잠깐 통화 좀 할게.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어요. 저는 미나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가 제 손가락을 잡았어요. 꽉 쥐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들 목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말싸움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따지는 소리도 아니었고요. 그냥 조용히 얘기하는 소리였는데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미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어요. 부어오른 무릎도 저린 손목도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른 게 더 선명했거든요. 나도 좀 쉬면 안 돼요? 라는 말이 귀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쉬고 싶다는 마음을 나쁘다고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따질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제 얼굴을 보고 멈췄어요. 저는 미나를 아는 채 먼저 말했습니다. 연주 언제 들어와? 뭐래요? 알았어. 아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받아두는 끄덕임이었어요.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미나가 제 손가락을 놓지 않았어요. 모레면 며느리가 돌아옵니다. 저는 그 전에 할 말을 정리해두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울먹이는 얼굴에 흔들리지 않을 말로요. 초인종이 울린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미나를 요 위에 눕혀두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무릎이 아직 부어 있었어요. 걸음이 반박자 느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올린 얼굴이었습니다. 햇빛에 탄 게 보였어요. 어머니, 들어와. 며느리가 캐리어를 현관에 세워두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미나를 먼저 찾았어요. 요 위에 누워있는 아이한테 다가가서 안아들었습니다. 미나야, 엄마 왔어. 보고 싶었어? 아이가 며느리 얼굴을 봤어요. 잠깐 멈추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얼굴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따랐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거실에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달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물을 다 마시고 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나가 겨우 그친 뒤에 며느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제가 많이 잘못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제가 너무 생각 없이 부탁드린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한 게 뭔지 알아? 며느리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거짓말한 거요. 그래. 세미나는 진짜였어요. 나머지 나흘은? 며느리가 아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대답하는 대신 아이한테 시선을 뒀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먼저 말을 잇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잡아둔 여행이었어요. 취소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꼭 가야 하는 세미나라고 한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막는 손짓이 아니라
그냥 내려놓는 손짓이었어요. 됐어. 다 알아.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가져갈 짐을 미리 챙겨뒀어요. 분유 남은 거, 기저귀, 여분 옷, 캐리어에 정리해뒀습니다.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가져가.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연주야, 나 미나 볼 거야. 그건 변함없어. 네. 그런데 며칠씩 봐주는 건 이제 못해.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주를 잠깐 보는 거랑 아예 내가 계속 봐주는 거랑은 달라. 보고 싶어서 보는 건 할 수 있어. 필요해서 계속 봐달라고 하는 건 이제 못 해줘. 며느리가 미나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 안 그럴 거야. 맞아. 내가 안 받을 거니까. 아들이 들어온 건 그때였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온 얼굴이었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습니다. 거실 분위기를 읽었는지 문 앞에서 멈췄어요. 엄마, 앉아봐. 아들이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늘. 이번 일은 연주 혼자 잘못한 게 아니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어요. 나한테 꼭 가야 하는 세미나라고 했을 때 네가 거들었잖아. 그거 알면서 한 거야? 모르면서 한 거야? 아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답이 뭐든 결과는 같으니까요. 앞으로는 나한테 부탁하기 전에 둘이 먼저 해결해봐. 그리고 정 안 될 때 그때 물어봐. 처음부터 나한테 미루지 말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며느리가 미나 짐을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캐리어를 끌면서 저를 봤어요. 어머니, 다음에 제가 찾아뵐게요. 그래. 어머니 무릎은 좀 어떠세요? 저는 잠깐 며느리를 봤습니다. 병원 다녀올 거야. 일주일 동안 못 가서 더 부었어. 며느리가 시선을 내렸어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일주일 만에 느끼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정형외과 번호를 눌렀습니다. 내일 오전에 예약할 수 있을까요? 무릎 진료 보려고요. 예약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거실이 환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테이블을 짚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제게 부탁보다 먼저 제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끌림이었습니다.